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밋밋한 하루였습니다. 네, 주가는 빠지지 않고 강보합으로 끝이 났는데 아주 밋밋한 하루였다. 오늘 주식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것은 테슬라가 4% 이상 상승하는 모습,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올라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속 게임을 하죠. 바이오가 오르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빠지고,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르면 바이오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시속 게임의 그 기본적인 룰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바닥에 있다가 2차 전지가 올라오니까 바이오가 어제 좀 하루 주춤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테슬라가 좋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 나름대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바이오와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날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 이제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에 우리의 모든 그 집중은 이제 3분기 실적이다. 저는 금투세에 몰입하지 마라. 금투세 저거 이틀이면 끝난다. 이틀. 금투세가 만약에 통과 유예가 되고 폐지가 되더라도 주가는 이틀 반영하면 많이 반영한다. 저거에 대해서 목매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차라리 3분기 실적에를 집중해라.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역시 이제 수출 지수를 보면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수출 지수가 나오는데, 말레 나오죠. 그러니까 10월 초에 나오는데, 차라리 수출 지수에서 잘 나오는 종목, 반도체, 화장품, 의료기기 이런 쪽에 수출 지수가 잘 나오는 종목의 섹터를 고른 다음에 거기서 종목을 고르는 게 훨씬 더 금투세에 몰입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네, 금투세 5천만 원 좀 벌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듭니다. 네, 금투세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이틀짜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시속게임, 2차전지가 오늘은 좀 유리해 보인다. 네, 바이오와 반도체가 살짝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3분기 실적에 집중하라. 3분기 실적,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고 3분기 실적 좋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발표될 중간 그 무역 수지, 수출 실적들을 보고 섹터를 고르고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닥에 있는 것들, 조선주 이런 종목들을 플러스 알파 토핑 전략을 쓰라고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고 있죠.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연말까지 10,000명 목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요 지수를 보면 다우는 0.15, 나스닥은 0.16, S&P 500은 0.27, 빠지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PMI 지수죠. 제조업 PMI, 그 다음에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죠. 오늘은 굉장히 웃기는 게 닐 카시키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이 굉장히 매입하죠. 근데 시장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비컷으로 통화 완화 주기를 시작했지만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질 것이다.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했죠. 연준 내에서도 향후 어떻게 금리 정책을 쓸 것인지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는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연준은 균형을 맞춰 더 작은 그림을 내드릴 것을 예상 25bp 하겠다는 거죠. 네. 다음에 오스틴 굴스비가 이제 곧 시카고 연은총, 얘는 또 메파이고 라파엘 포스트 애틀란타 연은총재 등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9월 미국 경기지표는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수가 서로 엇갈리게 나왔다는 거죠. 네. 제조업 PMI 지수는 47로 예상을 48.6을 했는데 일단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확실히 제조업은 슬로우 다운, 네, 하락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조업 업황이 위축세에 머물며 대폭 둔화되고 있음을 지수들이,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나마 버티는 것은 서비스 지수다. 반면 S&P 글로벌 PMI 지수는 55.4로 시장 예상치 55.3을 소폭 하이에 상승을 해서 웃돌았다나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확장세가 유지됐으나 전월은 55.7에서 55.4로 빠졌으니까 전월비로는 좀 약해지고 예상치보다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인텔은 여전히 주가가 3%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렇죠. 퀄컴과의 싸움에서 또 자사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대 50억 달러 투자 제안을 하면서 인텔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올해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삼성과 인텔이 제일 하락을 많이 했죠. 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는 잘 알고 계시죠. 모든 악재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저는 향후의 가이던스만 잘 주면 반도체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9월 S&P 제조 PMI 지수는 47, 12개월 내 최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서비스 지수는 55.4, 예상 55.5를 예상을 55.5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 네. 유로존 9월 합생 PMI는 48.9, 7개월 만에 위축 전환을 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아주 격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곳을 폭격해서 하루에 900여 명이 사상자가 나는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트럼프를 도와주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 네, 트럼프 더 외교 정책에서 실패한 거 아니야. 바이든의 이러한 것을 도와주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유태인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으로 몰아가는 모습,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U가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 WTO 분쟁 제기 절차를 착수를 했다. 네. 보잉이 노조 측에 임금 30% 인상 제안을 했다. 와,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항공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네, 30% 인상 제안할 정도니까.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소프트웨어 탑재 커넥티카 판매 금지, 자율주행차 판매를 금지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자율주행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하면서 올랐죠. 네. 올가 테슬라 3분기 인도량 호실적 전망으로 주가가 4%대 상승하고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테슬라가 벌써 240달러인데 저는 300달러 근처까지는 올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 및 주가지수 한번 봅시다. 달러 100.60이 살짝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엔화는 104.30, 엔화도 살짝 또 강세로 돌아섰네요. 143.5. WTI는 0.66% 하락해서 70.53. 네. 다음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585, 네, 1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3.749, 2.1bp 상승. 여전히 금리는 재역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금리에 대해서 추가로 하락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25bp 이하로는 이제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는 좀 힘들 것 같고 빅컷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선거에서 해리스 쪽이 이긴다면 빅컷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50bp를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은 2년짜리와 10년짜리가 3.5, 2년짜리는 뭐 3.3 정도, 10년짜리는 3.5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 번 더 계단식으로 지그재그로 빠지는데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선거가 2달 남았으니까요. 엔비디아는 0.15% 상승, 테슬라가 4.64나 상승했습니다. 벌써 250달러까지 왔습니다. 네, 249달러. 제 목표는 280에서 300달러 사이에 오면은 팔아라. 저희 박스권 전략이 일단은 중간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에 올라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67%, 울타비티 마이너스 3.34, AMD 0.51, ARM 플러스 0.2, 플러스 2%, 141달러. 캐터필러 0.67% 상승했습니다. 일라인릴리 마이너스 0. 일라인릴리가 1000달러 근처에서 확실히 저항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가 살짝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는 거냐. 일단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인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53% 상승하며 오늘 반도체주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제가 시소게임이라고 그랬죠.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세미컨덕터, 다음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이 세 개가 시속 게임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오늘 나름대로 좋다면 오늘 바이오가 살짝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큰 조정은 아니지만 약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면 셋 다 올라갈 확률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 0.35% 상승, 비트코인은 0.81% 상승해서 63,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유동성 랠리가 정말 오는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유동성 랠리. 그렇죠? 작은 골디락스가 연말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워낙 8월 말 9월에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상당히 특히 9월에 많이 터졌기 때문에 원래 9월, 10월, 11월 이 세 달은 살짝 저희들이 이제 좀 조심을 하자, 특히 11월 말부터 사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세 달이 살짝 나쁠 거라고 예상하는데 미리 이제 9월에 집중적으로 얻어 터지면서 시장이 조정이 왔는데, 그 후에 50bp 금리 인하라든지 또 해리스의 안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이제 다시 원상 복구가 됐는데, 과연 연말까지 작은 유동성 랠리는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담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박상현 애널리스트가 쓴 걸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금은 3차 미니 유동성 랠리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 바탕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죠. 2차 미니 랠리는 에브리싱 랠리가 있었죠. 모든 게 다 올라가면서 쉬었다가 다시 3차, 이제 이번에 오는 것은 유동성 랠리다. 그렇죠? AI 사이클로 쭉 치고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죠. 여기서 8월 초부터 조정을 한번 받은 후에 이제 올라간다면 3차 유동성 미니 랠리가 있을 것이다. 정말로 유동성이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컷 이후 유동성 양세는 오는 것인가? 비컷 이후 자산 혹은 가격 지수 중 가장 주목되는 지표는 비트코인과 달러엔 환율의 상승에 있다. 엔캐리드 트레이드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르고 달러엔에서 엔이 약세로 다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유동성 장세가 오고 있다, 이 증거이다. 즉 위험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보는 거죠. 미 연준 비컷 이후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비트코인과 달러엔 환율의 상승이다. 즉 엔화의 약세라는 거죠. 미 연준의 비컷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각종 자산 가격의 동방 상승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컷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하기보단 유동성 확대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일단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컷 이후 미국을 위시한 주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동시에 금 및 비트코인 그리고 주요 원자재 가격의 동방 상승 현상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산 혹은 가격 지수 중 가장 주목된 지표는 비트코인과 달러엔 환율 상승에 있습니다. 엔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 우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술주로 랠리 강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네요.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경기 침체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하락폭 논란을 두고 움츠렸던 유동성이 다시 기저귀를 펴기 시작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과 기술주로 대변되는 매그니피션트 7 주가 간의 높은 상관계가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비컷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의 강한 반등세가, 즉 기술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 높이기를 얘는 충분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 선행지표로 누가 올라가냐?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과 기술주가 서로 동행성이 굉장히 크죠. 상관관계가, 비트코인이 오르면 기술주가 오르고 이런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는, 가볍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반대로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더 투기적이고 더 리스크 언적인 그런 상품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비컷 이후에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상승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비컷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를 시사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달러엔 환율 상승과 JP모건의 EMBI 스프레드 하락이다. EMBI 스프레드 하락이라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와 미국 채권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회사채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것은 회사채 시장이 안정적이다. 이 말은 통화적으로 그렇고 유동성적인 거로 그렇고 크레딧적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JP 모건 EMBI 스프레드가 줄었다. 네. 그만큼 위험자산과 안전한 국채 사이의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거죠. 네. 다음에 엔화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엔화 약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위험자산 선호를 알리는 중요한 키포인트 한 마리의 제비다. 네, 가이던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매그니피션 7 지수와 비트코인이 상당히 상관계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상관계수가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컷 이후의 주요 원자재 가격도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이런 모습들이 즉 경제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위험자산에 대해서 유동성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다. 그쪽으로 돈인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애널리스트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8월 초 금융시장 충격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강화된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비컷은 글로벌 유동성의 추가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풀렸죠. 네. 신용 스프레드도 안정적으로 하락을 했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시장은 큰 이벤트 없이 다소 조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금일 한국 시장도 변동성이 잦아지며 안정적인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죠. 금일 시장 핵심은 밸류업 지수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일 것이다.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곧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시장에 선반영되며 시장에 내성은 생겼으나 우리나라 대표주 삼성전자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특히 레거시 반도체가 아닌 HBM이나 AI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낙오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매도가 멈추질 않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금투세는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이틀 정도 반영하면 끝이다. 너무 목매달지 마라. 저는 금투세가 시장을 움직일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3분기 실적 장세에 있다. 실적 장세를 보는 큰 핵심은 수출을 봐라. 수출이 잘 되는 섹터를 찾아서 그중에 대표 종목을 사서 3분기 CEO를 한번 녹여 먹어보자. 말아 먹어보자.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치열하게 이제 경합을 하는데 트럼프의 뚝심이 굉장히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주는 8월 PC 물가지수도 중요한 경제 이벤트로 보이죠. PC 물가 지난달에 YY로 2.5% 올랐는데 이번 달은 2.4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MOM으로 지난달은 0.2% 상승했는데 이번 달은 0.1% 상승. 그래서 8월 개인 소비자 물가에서 말일날 발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수이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전일 특징은 전고체 배터리, 대중국 자율주행 부피, 커넥티드카 부품 수입 금지로 우리나라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죠. 오늘 한 번 더 순환매로 오를 가능성.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주 바이오가 서로 시소게임을 하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좋다면 오늘 바이오주는 그렇게까지 시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네. 알데온이나 알테오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럴 때마다 마지막 매수 영역이다. 35만 원대가 마지막 매수. 지금 들어가신 분은 50만 원을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다음에 ADC의 핵심인 니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한울 바이오 파마, 에이프릴 바이오, 또 생물보안법 수혜주들 있죠. 네. 그다음에 CDMO주들 이러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가 필요하다. 순환매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자신감을 가지고 버티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 제약바이오 한 70%. 그 다음에 반도체 바닥에 있는 거. 저는 SK하이닉스를 강점 추천했죠. 어제 소부장들 많이 올라오는데 소부장들의 그 연속성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네, 2차 전지는
저는 삼성 SDI하고 LG엔솔 강력히 두 종목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충분치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선주 하나, 한두 개 정도 넣고 방산 하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실리콘트 하나만 넣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포트폴리오 정도에서 나름 이 시장 단기 짧은 유동성, 골디락스 장세에서 충분히 잘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알테오젠, 키트로다, SC 임상 3상 종료. 네, 그 다음에 9월 25일에는 K 배터리 쇼가 있고, 필리프 네이다스에서 아시아 탭산 방산 정시가 있는데 방산. 네, 27일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상장이 있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죠. 네, KRX 코리아 밸류 지수 발표가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부통령 TV 토론이 있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번 주에는 큰 나쁜 이벤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종목 상담 올려놨습니다.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종목 상담 좀 하러 들어오십시오. 단 유료 카페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밋밋할 것 같지만 나름대로 강세 종목이 있을 가능성, 2차 전지와 반도체, 그 다음에 커넥티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일부 더 튀어 올라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